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정오 유타주 오렘 유타밸리 대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캠퍼스 분수대 광장에는 약 3,000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찰리 커크, 31세, 미국 보수 청년 운동의 아이콘,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 오후 12시 9분 커크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모자를 관중석으로 던졌습니다.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도 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커크는 유명한 연설가였으니까요. 그의 아메리칸 컴백 투어 2025년 가을 시즌의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오후 12시 23분 커크가 관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국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단 한 발. 커크는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했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약 400피트, 122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고성능 볼트 액션 라이플로 그를 저격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33시간의 되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테리 루디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유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정치적 암살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정치적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2세 대학 중퇴생, 보수적인 가족, 트랜스젠더 파트너, 파시스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새겨진 탐피. 범인 타일러 로빈슨은 왜 찰리 커크를 죽였을까요? 정치적 동기였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증오였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피해자 찰리 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찰리 커크, 1993년생, 두 아이의 아버지. 2012년 18세의 나이에 터닝 포인트 USA를 창립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의 보수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커크는 타고난 연설가였습니다. 열정적이었고 논쟁을 즐겼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2025년이 되었을 때 터닝 포인트 USA는 전국 수천 개의 대학에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커크는 도널드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친구이자 조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커크는 논란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LGBTQ 이슈, 트랜스젠더 권리, 이민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행하게도 매년 일부 총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감수할 만한 대가입니다. 2년 후 그는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유타주 오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63km 떨어진 대학 도시 유타밸리 대학교는 약 48,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큰 대학입니다. 전에는 커뮤니티 칼러지였지만 이제는 4년제 학위를 제공하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커크의 행사는 캠퍼스 분수대 광장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외 행사였습니다. 날씨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그날 아침 8시 29분 한 남성이 회색 다치 챌린지를 몰고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젓갈색 티셔츠, 밝은색 반바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 22세, 딕시 테크니컬 칼러지 전기기술자 견습생,
그는 캠퍼스를 배회했습니다. 건물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두운 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CCTV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52분, 로빈슨은 한 건물의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분수대 광장에서 약 122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라이플을 꺼냈습니다. 고성능 볼트 액션 라이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총이었습니다. 자세를 잡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시각 캠퍼스 경찰은 단 6명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론도 없었습니다. 주변 건물 옥산 확인도 없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도 없었습니다. 2024년 트럼프가 옥상 저격수에 공격받은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년 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 학생들, 교수들, 지역 주민들. 그들은 커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후 12시 9분, 찰리 커크가 등장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관중에게 던졌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커크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캠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유, 헌법, 애국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12시 23분, 커크는 관중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팡! 단 한 발.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총알은 커크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관중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소리다! 엎드려! 도망쳐! 수천 명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고 달렸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사망했습니다. 한편 옥상에서는 로빈슨이 라이플을 두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FBI가 나중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는 옥상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면에 착지한 후 캠퍼스 근처 숲지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라이플을 타월로 감싸 숲속에 숨겼습니다. 오후 12시 30분 911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경찰과 FBI가 즉각 출동했습니다. 캠퍼스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암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찰리 커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암울한 순간입니다. 급진 좌파의 수사법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테러리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옥상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신발 자국, 팔꿈치 자국, 그리고 숲속의 라이플을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탄피였습니다. 탄피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Hey fascist, catch. Bella ciao, Bella ciao. 다음날 FBI는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카운티의 한 집에서 부모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들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일러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네, 저예요.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 차라리 자살하겠어요. 부모는 가족 친구인 은퇴한 부보안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타일러는 부모와 함께 보안관 사무소로 갔습니다. 자수했습니다. 총격 발생 33시간 만이었습니다.
테일러 제임스 로빈슨 22세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의 다 공화당원이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타일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도 증언했습니다. 타일러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트럼프 열정 지지자였어요.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빈슨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유타 주립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술자 견습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변화는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로빈슨의 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정도 타일러가 더 정치적으로 변했어요. 좌파 쪽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게이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게 됐어요. 수사 결과 로빈슨은 룸메이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 룸메이트는 트랜스젠더였습니다. 로빈슨은 아버지와 정치적 논쟁을 자주 했고 문자에 아버지를 완전 MAGA 지지자라고 묘사했습니다.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의 약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사용한 핵심 구호이기도 하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 로빈슨은 찰리 커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커크가 유타 밸리 학교에 온대요. 그는 증오로 가득 차 있어. 증오를 퍼뜨리고 있어. 기소 문서에 따르면 로빈슨은 일주일 조금 넘게 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총격 당일 아침 로빈슨은 룸메이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내 키보드 밑을 봐.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어. 그렇게 할 거야. 룸메이트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뭐? 농담이지?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총격 후 로빈슨은 디스코드에 자신의 도플갱어가 총을 쏘았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리고 선언 문제도 없애야겠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매우 의도적이고 공연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합니다. 로빈슨은 인터넷 문화, 특히 대량 총격범 문화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부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로빈슨은 대답했습니다. 악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증오를 퍼뜨렸어요. 제가 멈춰야 했어요. 너 혼자 한 거니? 네, 내 결정이었어요. 수사관들은 그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음모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정말로 혼자 행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 중 옥상 저격수에게 총격을 받았습니다. 관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 9월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자택에서 괴한의 망치 공격을 받았습니다. 2017년 공화당 의원들이 야구 연습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버니 샌더스 지지자였습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미국은 두 개의 나라처럼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깁니다.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의 위협, 이런 극단적인 수사법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입니다. 알고리즘은 극단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분노는 클릭을 만들고 클릭은 돈이 됩니다. 로빈슨도 온라인에서 급진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디스코드, 레딧, 트위터에서 그는 찰리 커크에 대한 증오를 키웠을 것입니다. 셋째, 총기 접근성입니다. 미국에는 4억 정 이상의 총기가 있습니다. 로빈슨은 할아버지의 총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 1993년 10월 14일 생, 2025년 9월 10일 사망, 향년 31세.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빠 없이 자라야 합니다. 에리카 커크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남편의 유산을 보존하고 동시에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커크의 장례식은 9월 15일 일리노이주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도 왔습니다. 트럼프는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용감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유타밸리 대학교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꽃을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거부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타일러 로빈슨의 재판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첫째, 정치적 수사법입니다. 파티스트, 나치, 공산주의자 이런 단어들이 너무 쉽게 사용됩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을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듭니다. 찰리 커크는 파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를 죽일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온라인 급진화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셋째, 총기 안전입니다. 총기 소유자들은 자신의 총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정신건강 지원입니다. 로빈슨이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찰리 커크, 31세,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 22세, 전기 기술자 견습생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치적 증오 때문일까요? 온라인 급진화 때문일까요? 총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 때문일 것입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증오는 답이 아닙니다. 찰리 커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폭력은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정치적 폭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가족이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